어느 날 보니까 동네가 난리가 난 거죠. 올림픽이 열린다고. 우리나라에 에어비앤비 숙소가 한 6만 개 정도 봅니다. 월 임대료가 150 넘으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1박에 2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30일 다 팔면 600이잖아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인욱 반갑습니다. 작가님, 지금 돈이 되는 공간에 대해서 책을 써주셨는데요. 먼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돈이 되는 공간이라는 책을 쓴 최인욱이라고 하고요. 저는 직장인이고 아들 셋 키우고 있고 아들 셋. 네. 에어비앤비 운영하고 에어비앤비를 저는 많이 이용해봐서 네. 아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 들어본 적은 있는데 네.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는 거고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고 호스트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에어비앤비는 말 그대로 숙소를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미국 회사고요. 10년 정도 된 회사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숙박의 예약의 25%가 에어비앤비에서 이루어지고 와, 있을 그렇게 만큼 많아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에어비앤비 코치가 됐어요. 그래서 신규 호스트분들 칭해드리고 뭐 그런 일들 하고 있어요. 그 코치를 네. 하면은 이제 신규로 네네네네. 호스트를 하시는 분들을 네. 서포트를 해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호스트를 위한 코치까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다. 네, 맞아요. 대한민국에도 에어비앤비가 드디어 네네.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떻게 코치를 해주시나요? 대표님은 이제 게스트로 쓰신 거고 네. 사실 게스트 호스트가 둘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호스트 모드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코칭 받기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딱 누르면 저 같은 코치가 우리나라에 14명 있어요. 14명이 굉장히 희귀한 분이시네요. 그 중에 이제 랜덤으로 지역 이렇게 감안해서 매칭을 해주거든요. 코치가 신규 호스트의 숙소를 보면서 사진을 좀 바꾸세요. 문구를 바꾸세요. 뭐 가격을 낮췄다가 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제 동생은 호스트를 해서 스파 호스트까지 갔던 사례가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코칭할 게 없었거든요. 얼마 안 된 거죠?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네. 1년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네네네. 코치까지 하고 계시는데 에어비앤비를 얼마나 잘 운영을 하셨길래 코치까지 하고 계셨는지 그 운영한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 한 게 2018년에 강릉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열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강릉을 많이 다녔었어요. 다니면서 경포대 해수욕장도 가고 뭐 커피숍도 가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동네가 난리가 난 거죠. 올림픽이 열린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뭐 세계 선수들도 오고 막 하니까 뭐 재밌는 거 없을까 하다가 조그맣게 하나 빌려가지고 에어비앤비를 한번 해본 거죠. 그때는 이제 네네. 임대로 하셨군요. 그때는 임대로 했었죠. 그거는 뭐 네. 어떤 물건이었어요? 부동산이? 그때는 아파트였어요. 여러 가지 사정상 접었는데 한번 해보니 숙소 운영하는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2021년에는 아예 단독주택을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농어촌 민박으로 1년 6개월 정도 이게 해보고 이제 있습니다. 강릉 마당집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주택을 매입을 해서 에어비앤비를 해볼까도 고려해 봤거든요. 수익률로 따지면 원금 회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던데요. 네, 맞아요. 제가 수익률을 정확하게 계산은 해보지는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셋이니까 아파트 살고 하니까 소음 문제가 사실 심각하고 알아요. 아들이 네. 셋이 있으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셋째 나면서부터 단독주택 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막 마련을 한 건데 이제 인테리어 하고 맨날 사실 갈 수 없으니까 네. 안 갈 때는 이제 에어비앤비로 운영해보자라는 컨셉이었고 처음부터 에어비앤비가 목적이 아니셨네요. 그러니까 같이 막내를 위해서 있었죠. 네. 막내를 네. 위해서 네. 뭔가 좀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고 그와 네. 더불어서 수익도 내보자. 네네. 첫째 아이를 출산을 하고 이제 막내 아들을 위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신 게 강릉 마당집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왜 하필 강릉이었을까요? 아버지 고향이고 심리적으로 가깝고 네, 그런 면이 가장 컸고 강릉에 바닷가도 있고 네. 생각보다 가깝거든요. 저는 남양주 사는데 200km가 안 돼요. 거리가 2시간? 이제 네. 먼 것 같은데 도로 맞아요. 상황이 좋아서 네, 맞아요. 두 그리고 시간이면 또 갈 수 있군요. 네, 최근에는 양양고속도로가 뚫려서 맞아요. 직진 뭐 한 2시간 하면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애들 많이 키우니까 이제 숙소를 꾸미는 것도 애들이 좀 편하게 놀 수 있고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좀 위주로 꾸몄거든요. 게스트들도 굉장히 그렇죠.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게스트분들의 거의 95%가 저같이 애기들. 이제 부부의 이제 아기 하나 또는 둘. 아이들을 위해서 꾸민 공간을 게스트들에게 내놓았을 때 실제로 거기서 생활도 하시는 거잖아요. 놀러 가면은 그렇죠. 우리 네. 아이들이 놀던 거. 네네. 그대로 게스트들이 이용을 하시게끔 해주신 거죠. 보드 게임 같은 것도 있고 네. 또 잔디밭에
미니 축구 골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애들 물총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물총 같은 거. 또 욕실에는 겨울에는 밖에 못 나가니까 조정 욕조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애들이 물장난 할 수 있게. 정말 뭐 그런 좋겠는데요. 것들. 저도 이제 에어비앤비를 많이 이용을 하긴 하는데 진짜 현지인들 집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자들이 대량으로 하는 물건들이 대부분이고 진짜 현지인들이 사는 집은 늘 찾아서 겨우겨우 가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작가님처럼 진짜 내가 사용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이용해 보셨으니까 네. 체감상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실제로도 생활용 숙박시설이나 이런 업체에서 운영하는 게 많이 있고 네, 실제 호텔도 올라와 있기도 해요. 맞아요. 네, 하지만 저처럼 숙소 하나를 개인이 운영하면서 쓰면서 운영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에어비앤비 숙소가 한 6만 개 정도 봅니다. 한 7, 80% 이상은 저 같은 뭐 한 개 또는 두 개를 운영하는 개인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에어비앤비를 네. 운영을 하는 건 어떤 일인가요? 뭐 민박업으로 도시 어, 민박업으로 네네. 등록을 해야만 되나요? 허가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허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지역에서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는 허가가 받을 수 있고요. 국내에는 못 들어오죠. 내국인들은 안 되죠. 내국인이 이제 네. 서울에서 에어비앤비를 게스트를 네. 이용하는 게 사실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되죠. 거잖아요. 네네. 외국인만 될 수 있으니까 네. 외국인 관광이거든요. 외국인 관광객만 네네네. 이제 서울에서 음. 도시 민박업으로 하는 맞습니다. 집에서 스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다른 건 두 번째는 도시 지역이 아니라 읍이나 면 지역, 농어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농어촌 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네, 요거는 내국인, 외국인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농어촌. 이제 가도 합법적인 거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한옥 체험업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한옥이라는 집 가지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요것도 내국인, 외국인 다 할 수 있어요. 아까 이제 한옥 경매에 나오냐고 한옥이 그래서 경매에 여쭤봤어요. 나오냐고 네네네. 물어보셨는데 맞습니다. 네. 한옥이 나오는 경우들은 별로 많지가 않고요. 한옥으로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좋죠. 외국인들이 한옥 굉장히 좋아하고, 네. 에어비앤비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은 도시 검색 순위가 있잖아요. 전 세계 도시 순위 중에서 4위가 서울이래요. 아우 그래요. 네, 엄청나게 높은 수치고. 그러면 거기서 운영하는 네. 호스트 분들은 어떤 부동산으로 아, 게스트를 이제 모시죠? 외국인 외도민이라고 하는데 외도민을 받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은 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거기에서 이제 대부분 운영하시는 거죠. 오피스텔도 되겠네요. 오피스텔은 허가는 안 나는 종류입니다. 아 오피스텔은 안 돼요? 오피스텔하고 원룸은 허가가 안 나는 거고. 아, 네. 원룸은 말 그대로 방이 하나잖아요. 네. 민박처럼 방이 두 개가 있어서 하나를 빌려준다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아서. 이게 개념이 그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집 방 한 칸 내준다. 맞습니다. 제 동생이 송파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피곤한 일들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분들은 집 안을 난장판으로 만든 그럴 수 적도 있죠. 있었고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진상 게스트라는 맞아요, 사례들이 맞아요. 막 올라오면 네. 이제 클릭해서 보면은 저도 막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근데 보면은 뭐 싸우고 막 부수고 자기들끼리 막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런 걸 보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뚝뚝 사라지죠. 어쨌든 게스트를 상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외국인보다는 이제 내국인들이 많이 오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숙소가 관광지에 인접하거나 바닷가에 붙어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약간 들어가야 되는 네, 거죠. 약간 들어가야 되는 일부러 거라서. 찾아가는 맞아요.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녀분들 키우시는 부부 게스트가 대부분이라서 술을 먹거나 술 거 기운에 뭔가 입고 나거나 하는 거는 사실 거의 아이들이 이렇게 타잔놀이 하다가 커튼 매달려서 커튼이 떨어지거나 뭐 요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게스트를 좀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족 단위로 갈 것인가, 네, 맞습니다. 뭐 내국인으로 갈 것인가, 네. 뭐 때로는 커플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큰 공간에서는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게도 할 수 있는 거고. 모든 분들이 다 농어촌 민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에어비앤비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서울이 검색 순위가 엄청나게 높고 네. 또 항공 수요가 회복하고 있는데 숙박 수요가 지금 다 꽉 찼다고 해요. 그러니까 항공이 더 회복이 되면 숙박은 이미 모자랄 것이다라는 게 많이 있고 서울에서 외도민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3월인데 4월, 5월까지 다 찼다 이미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떤 숙소를 공략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네.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어떤 건가요? 사실 좋은 거는 네. 인테리어가 좋고 네. 숙소 컨디션이 좋으면 조금 떨어져 있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에어비앤비의 통계를 보면은 이 숙박 일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네. 못해도 2, 3일 있어야죠. 네. 그래서 1박부터 30박까지 가장 많이 증가한 박수가 28박이 가장 많이 증가했대요. 그 한 달 살기.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한번 오면은 그냥 오랫동안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되게 좋은 컨디션이 인테리어 좋은 숙소, 그리고 베드가 많은 곳,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은 곳은 사실상 인기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숙소는 뭐 2명, 3명 정도 많은데 네. 뭐 침대 2개면 4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방이 3개고 베드가 3개다. 그러면 6명 들어갈 수 있고 그럼 저희 가족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선택의 폭이 확 넓어지고 인당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명 숙소는 한 사람이 얼마로 계산하는데 6명 숙소는 한 사람이 얼마 계산하면 사실 2명보다 6명 숙소가 더 저렴하거든요. 그러면 더 인기가 많아지는 거죠. 저희는 5인 가족이라 어딘가로 제가 에어비앤비를 많이 이용한 이유 중에 하나도 네. 5인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방을 2개 잡아야 되거든요. 호텔 2개 잡느니 차라리 조금 맞아요. 큰 에어비앤비를 잡으면 훨씬 더 저렴하게 더 좋은 퀄리티로 좋죠. 이용할 수 네. 있죠. 게스트가 적게 들어가는 것들은 아예 보지도 않고 맞아요. 네, 제가 원하는 건 딱 그런 거죠.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호텔보다 이게 확연히 네, 좋은데 맞습니다. 대표님이 있네요.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신 게 뭐냐면은 둘이 갈 때는 사실 6평짜리 호텔 가도 사실 괜찮아요. 더 네. 좋죠.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더 저렴하다. 네, 둘이 맞아요. 갈 때는. 근데 저희처럼 5인 가족이다라고 하면은 2개 잡는 게 이상하잖아요. 돈도 비싸고. 불편해요. 그리고 또 헤어져 있으니까 네. 이상한데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호텔 대비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그 공용 공간이 있으니까 같이 네, 모여서 맞습니다. 있을 수도 네, 있고 아이들 셋만 떨어뜨려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비앤비를 많이 이용을 했고 그게 바로 영업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서울에 좋은 지역은요. 그 정도 사이즈 비싸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듣고 다른 네. 분들 얘기 들어봤을 때 드는 생각은 서울에 자가를 사가지고 하는 건 사실상 어렵고 수익이 안 나요. 그렇죠. 살 네. 수도 없고 너무 비싸니까 임대를 해서 월세로 시작을 하시는데 음. 대략 얘기하는 거는 월 임대료가 150 넘으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증금은 얼마 정도 기준인 거죠? 보증금이 뭐 3천도 있고 5천도 있고 이 정도 3천, 되는데 5천에 임대료가 150이 넘어가 버리면 투자되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음. 집기 비용 했을 때 이 숙박은 30일 동안 팔 수 있는 재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 이상의 물건을 구하면 사실 수익 내는 게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좀 보고 100만 원으로 내가 임대를 해서 네. 이걸 방을 올려서 파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1박에 2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30일 다 팔면 600이잖아요. 네. 근데 비용 많이 나가잖아요. 네, 600인데 네. 이제 100% 팔았을 때 600인 거지 사실상 100% 팔기 어렵거든요. 그쵸, 그쵸. 네. 아주 잘 팔았을 때 80%팔 수 있어요. 80%도 쉽지 그러면은 않다. 480 정도 되는 건데 거기서 100만 원 내고 뭐 소모품비 뭐 방열비 좀 내고 하면은 한 400만 원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 거기서 궁금한 게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죠. 하고 이제 이렇게 대신 해주시는 분들이 요새 네네네. 많이 네네. 있다고 들었어요. 관리 업체라고 하나요? 뭐 그분들은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당근마켓 같은 데서 사람을 그냥 구해서 쓰는 것도 가능해요. 저는 남양주 살고 네. 직장이 테헤란로거든요. 근데 강릉에서 오늘도 손님이 나가셨는데 그럼 할 누군가 수가 가야 없잖아요. 되는데. 네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청소해 주시는 분들은 이제 섭외를 해서 음. 청소를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섭외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거기 약간 외곽인데 사람 구하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구나. 이거는 한번 팁인데 당근마켓에 보면은 그 동네에서 사람 구하는 그런 메뉴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에어비앤비 청소 구합니다라고 올리시면 돼요. 정말 신기하게 에어비앤비 청소 해보신 분들이 나타나요. 오. 저 해봤어요 하면서 이틀 만에 한 10명 정도가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보고 면접을 봐서 할 수 있어요. 오, 네. 정말요? 네. 2시간 정도 청소하거든요. 네. 뭐 5만 원, 6만 원 정도. 일하시는 분들도 보통은 4시간이라고 한 5만 원, 6만 원 받으시는데 2시간만 하시니까 그분들도 좋고. 그렇고. 네. 게다가 청소비는 게스트가 내지 그런 않나요? 것도 있고. 네. 청소비도 뭐 10,000원, 15,000원 설정하는데 네. 네, 그런 것도 받을 수 있고. 진짜 운영하기 쉬운데요? 네. 잘만 계산을 하고 네, 세팅을 잘 하면 하시면, 네, 네. 충분히 수익이 네, 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에어비앤비 지금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2부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네, 과제부터 보고 낙찰가가 감정가 넘어섰어요.